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오늘은 다른 영상과 다르게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터질 때까지는 의류벤더사 해외 영업팀에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퇴사하고 긴 외국 여행을 떠나려고 했었고, 외국에서 회사를 취업할지 고민 중에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 퇴사 후 제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고 약 2년 동안 쇼핑몰 외 엔잡러로 살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직장 안은 전쟁터라면 직장 밖은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쇼핑몰 창업 외에 제가 부업으로 돈을 벌게 된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던 소소한 취미들이 모두 일로 바뀐 케이스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퇴사 후 엔잡러로 살아가게 된 계기와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퇴사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업무 강도가 높은 의류벤더사 해외 영업팀에서 약 6년간 일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 첫 경험을 한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경험을 했고요. 베트남에서 신입사원 시절 무역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고요. 어릴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 외국에서 유학을 했던 탓인지 한국의 문화생활이 그렇게 잘 맞진 않았어요. 그렇게 몇 번의 이직 그리고 몇 년 동안의 회사 생활 끝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원래 저는 한 번씩 꼭 멀리 여행을 가는 편인데요. 예전에도 퇴사하고 2달 정도 유럽 여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퇴사 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떠날 계획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했고 외국어를 좀 하고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다 보니 외국 회사에서도 제의가 꽤 오더라고요. 일단 저한테 들어왔던 제의는 미국과 독일 회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을 나갈 결심을 하고 있었고,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잦은 팀 이동이 있어서 제가 적응할 만하면 팀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좀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의류벤더사 해외 영업팀은 큰 회사 안에 작은 회사들이 모여 있다는 것처럼 팀마다 업무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 브랜드와 일을 하기 때문에 팀이 바뀌어버리는 순간 전체적인 결제 이런 거는 다 비슷하지만 팀이 바뀌어버리면 매뉴얼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직한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업무를 익혀야 되는 거죠. 오래 다니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좀 팀 이동이 제가 잦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직한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을 자꾸 팀 이동을 시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팀 이동을 시키는 찰나에 제가 퇴사를 원했고, 그때 하필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표를 끊으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게 되었어요. 근데 또 하필 제가 있던 팀 자체는 신생팀이어가지고 저희 팀만 유급휴가를 받을 정도로 팀 상황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달을 버티다가 저는 또다시 팀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때 그냥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저희 아빠와 저희 친동생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창업을 꿈꾼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기술도 없고 뭘 창업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회사에서 친했던 과장님이 저에게 자기 사실 몰래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어떤 걸 시작할 거다 라고 알려줬던 게 바로 이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준비하기 전부터 준비하는 동안 진짜 수도 없이 봤던 이 영상인데요. 이때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스마트 스토어에 무조건 도전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부터 만들러 갔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 저는 원래 국내 사입몰부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위탁보다는 사입 제품으로 깔았고, 밤에 공부, 새벽에 눈을 떠서 사입을 해오고, 맞은 계산을 혼자 하고, 촬영하고, 마케팅하고, 쇼핑몰을 키워나갔습니다.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파워 등급을 달 정도로 혼자 시작한 것 치고는 코로나 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괜찮았던 저의 첫 번째 스토어예요. 초반 약 6개월간 엄청난 시간을 쏟았고 작년에는 번아웃도 찾아왔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스토어는 스마트 스토어, 오늘의 집 위주로만 하고 있었고, 코로나가 끝나고 매출이 조금 아작났습니다. 더 이상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애정과 애증을 담고 키운 스토어를 양도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수로 사업자 등록증을 도소 매업,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함께 내는 바람에 양도는 못하게 되었고, 현재 소소하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2개 오픈할 수 있는 기존이 충족되었어서 작년에는 일본 구매 대행으로 브랜드 제품을 팔았고 사업을 좀 정리하고 다시 취업을 할까 고민하는 찰나에 우연히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현재는 국내 사인몰 외 중국 구매 대행을 4개월째 운영하고 있는 구매 대행 셀리니입니다. 그리고 부업이라고 하죠. 사이드 프로젝트. 요즘은 엔잡러라는 말이 대세인 만큼 한 가지 일이 아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 또한 그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부업이라 하면 전자책, 강의, 크몽 등등 사이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그 방법들이 아닌 SNS로 부수익을 벌게 되었어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로 저의 일상을 기록하고 싶어서 몰래 유튜브를 했었는데 3년을 했으나 영상이 많이 안 올려서 그런지 사실 큰 발전은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2달 정도 유튜브 키우기에 재도전하였고 주 1회를 업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의 유튜브가 좀 잡채널 느낌이라 요즘에는 한 가지 주제로 명확하게 키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유튜브 하나 올리는데 기획, 편집, 촬영, 녹음 등등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쉽지는 않아요. 그치만 저는 계속 열심히 유튜브를 키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사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쇼핑몰 홍보 용도 또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기록을 하기 위해 시작했던 블로그, 창업 준비하면서 함께 했던 블로그인데 초반엔 1일 리포스팅을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제가 여행글을 80개 정도 썼을 때 모르고 카테고리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쓴 여행글 80개가 그냥 삭제가 되었고 그때 하필 아이폰도 새로 바꾸는 바람에 폰에 연동이 된지 모르고 사진을 다 삭제해서 모든 여행 사진이 날아가게 돼서 재포스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완전 초창기 블로거 시절인데 완전 대좌절감이었어요. 그치만 그렇다고 블로그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네이버 여행 인플루언서에 도전하려고 했는데 쓰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ENTJ이다 보니 잡블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현재 방문자 1000에서 3000 정도 들어오고 블로그는 인플루언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품질과 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면 상위 노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상위 노출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요즘은 단순 협찬이 아닌 유료 광고건들, 원고료라고 하죠. 블로그는 원고료를 받고 글을 쓰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SNS, 사실 인스타 같은 경우도 죽은 계정, 친구들이 보는 죽은 계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테니스를 시작하면서 테니스 옷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막 찍고 싶더라고요. 테니스를 막 배우니까요. 그래서 테니스가 한참 붐일 때 저는 시작을 해서 하나씩 사진을 올리다 보니 작년에는 테니스 옷 협찬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요즘은 브랜드 앰버서더로 계약돼서 활동도 하고 있지만 유료 광고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는 편집이 힘들고 블로그는 글을 쓰는 게 힘든데 인스타는 쉬울 줄 알았는데 인스타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이쁘고 잘생긴 사람 너무 많고요. 사진과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현재 저는 사업 인스타 계정과 2번째 유튜브 채널을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2번째 유튜브 채널은 사실 소소하게 집에서 먹는 집 먹방입니다. 영상 몇 개를 올렸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곧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 외에 저는 사업이 아닌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회사들과 협업해서 진행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한창 저는 사업이 고꾸라졌을 때 SNS가 커지면서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광고 수익을 받기도 하고 협업을 해서 공구식으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글도 쓰고 영상도 만들고 사진도 매번 찍고 있습니다. 사실 매번 촬영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이게 일로 바뀌니까 사진 찍는 게 좀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혼자서 쇼핑몰 하랴, SNS 하랴, 촬영하랴, 편집하랴, 광고주들에게 광고 제출하랴 매일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직원 알바생 없이 지금도 현재 혼자 일을 하고 있고요. 거의 주 7일 일을 해도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저 계획은 본업이 구매 대행, 사이드 잡으로 크리에디터로 발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저는 예전부터 별명이 부지런한 예은이었는데 사실 매우 게으른 스타일이거든요. 가끔 스스로 나태해지면 한도 끝도 없이 나태해질 때가 있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성공하신 분들의 영상과 책을 늘 찾아보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큰 성공이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치만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아직도 큰 성과를 못 냈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만 해도 약 퇴사 후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에 도전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들은 저에게 시작일 뿐이고요. 도전하는 건 늘 좋은 것 같아요. 그치만 결국에는 꾸준한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서 하루 만에 영상 떡상을 하거나 하루 만에 글이 상위 노출이 돼서 막 방문자 수가 터질 순 있겠죠. 그치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 이틀 시작하다가 왜 내 영상은 조회수가 안 나오지? 왜 나는 구독자가 안 늘지? 왜 반응이 없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보시면 금방 그냥 포기해 버리시더라고요. 블로그도 나 할 거야 해놓고 한두 달 뒤에 업로드 하나씩 하시면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함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하나라도 저는 포기할 수 없는 순간들이 지금 찾아왔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솔직히 혼자 하기에는 다 너무 벅차고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도 꾸준히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태해질 때쯤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스스로 게을러질 때쯤 주말에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을 때 보면 좋은 영상일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들과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꿈꾸시는 분들 그냥 무작정 퇴사를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어떤 것을 한 가지라도 준비를 해보시고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럼 그때 돼서 퇴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퇴사는 결국에 답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해야지 저처럼 그냥 무작정 퇴사하고 창업에 도전을 했을 때 자금 같은 경우에 많이 묶이는 경우도 생기고 불안함이 엄청나게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이 계속 나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몇 달간은 한 번에 이렇게 성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큰 수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치만 그걸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사이드로 뭘 준비를 해야겠다. 퇴사를 이제 언제쯤은 퇴사를 해야겠다. 그 퇴사하기 전까지는 난 이런 걸 준비해 볼 거야. 라고 확실하게 준비가 되셨을 때 퇴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작년에 큰 번아웃을 겪으면서 행복은 도대체 뭘까라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너무 일을 하다 보니 성과는 안 나고 계속 일은 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제가 그냥 기록하고 싶었던 것들이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취미였던 게 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넌 되게 부럽다. 취미가 일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막상 현타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에게 찾아오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아주는 날들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도 꾸준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매일매일 정말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꾸준히 스스로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